지휘 감독 관계를 보겠습니다.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의 관계. 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해서는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죠.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경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인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경찰청장이 직접적으로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국수본부장을 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국경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면 당연히 지휘 감독을 중단해야겠죠.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이 사유가 해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중단하는 건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을 해야 합니다. 국수본부장도 파워가 제법 있는 거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전국 제비 사건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연쇄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광력화된 범죄, 전국이죠. 국가 중요시설의 파괴, 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협, 성방, 이런 사건, 전국 재난 테러, 그리고 비상사태, 전국 제비 사건이 있으면은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휘는 서면으로 지휘를 해야 되고, 급한 경우에는 뭐 구두라든가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송부를 해줘야 됩니다. 경찰청장과 시도청장 또 시경위와의 관계. 시도청장은 경찰청장이 시경위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추천은 누가 합니까? 시경위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죠. 경찰청장은 시경위와 협의를 한 다음에 시도청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도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받고, 또 자치사무는 시경위 지휘감독을 받고, 수사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경위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도청장을 지휘감독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또 심의 의결이 곤란한 경우, 그럴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경위의 지휘감독권을 시도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거나 뭐 심의 의견이 곤란한 그런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는 아예 시도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시경위는 지휘감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경찰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도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미리 정해서 시경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시도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죠. 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파출소를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경위는 정기적으로 서장의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죠. 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됩니다. 비상사태 등에서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경찰청장이 지휘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찰청장은 제주도 자치경찰을 포함합니다.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소비동지 사태가 왔을 때입니다. 자, 소요 사태, 비상사태,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치안정책, 해당 시도의 경찰력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소비, 동지 사태가 오면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나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시경위에 그러한 내용을 통보를 해야겠죠. 그리고 시경위는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면은 청장한테 그 지휘명령을 중단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수본부장이 건의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지휘명령 하는 경우에는 국경위에 즉시 보고를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미리 국경위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긴급할 때는 우선 조치 후에 지체 없이 사후에 국경위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소비동지 사태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해서 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청장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가 되면 즉시 중단을 해야겠죠. 자, 시경위는 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항 3호는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부족할 때 청장이 지원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 지원 조정의 범위나 기간을 정해서 청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은 제주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제주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지휘를 하더라도 제주도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제주도는 별도로 제주도 경찰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나머지 육지만 경찰청장이 전국적으로 지휘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경우에 긴급하고 중요해서 국수본부장에 대해서 개별 사건을 지휘할 때는 전국 제비 사건이죠. 그리고 전국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서 자체 경찰도 지휘 가능한 것은 소비동지 사태가 되겠습니다. 경찰관청의 대리와 위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또 시험에 나오면은 헷갈립니다. 아더스를 잘 만들어줬으니까 잘 정리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피대리자라고 하면은 본인을 얘기하거든요. 대리를 시킨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하죠. 자기 명의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대리하는 사람, 그 사람 명의로 대행한다는 것이죠. 피대리자의 효과로 발생을 합니다. 위임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관청에 이전해서 행사하는 것이죠. 위임이라는 것은 권한을 완전히 이전시키는 겁니다. 복대리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중복이거든요. 대리를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그 밑에 사람에게 대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가 2번 이상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복대리라고 하는데 처음 대리를 맡긴 것은 그냥 대리라고 하고 두 번째부터를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에 해당되고 법정대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대리권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피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두 번째, 세 번째 대리인은 바로 위에 사람의 대리인이 아니고 애초에 맨 처음에 대리를 시킨 그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가 B한테 대리를 시켰고 B가 C한테 대리를 시켰다면 C는 B의 대리인이 아니고 애초에 대리를 시킨 A의 대리인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죠. 임의대리는 어떤 신뢰관계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 필요 없이 그냥 대리를 맡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장이 차장에게 자기 대신 회의에 좀 갔다 오시오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법적인 근거는 필요 없겠죠. 법정대리라는 것은 법률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누가 대리할지를 정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장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차장이 대리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법정대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위임인 경우는 경찰청장이 시도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처럼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다가 위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권한 자체를 넘겨주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 위임이 대리와 다른 결정적인 부분은 위임은 권한이 완전히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전이 된다는 것이고 대리는 권한 자체는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지만은 대리하는 사람이 청장, 대리, 차장, 누구 이렇게 대리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권한의 이전 여부가 있죠. 위임만 완전히 이전이 되고 대리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넘겨줄 수 있느냐. 임의대리는 일부만 줄 수 있겠죠. 청장이 차장에게 대신 회의에 참석해라 하는 그런 정도, 일부에 대해서만 넘겨줘야지 전부를 넘겨줘버리면 청장이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전부를 줄 수는 없다 그런 말이고 법정대리는 청장이 사망을 해버렸잖아요. 청장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청장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전부가 됩니다. 위임도 일부만 해야겠죠. 경찰청장이 시도청장에게 전부 다 위임해버리면은 청장이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잘 되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은 무조건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도스로 1임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 임이란 말이 들어가죠. 임.
또 임의대리, 그리고 일부입니다. 일임했다 하는 것처럼 일임은 일부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거나 임의대리 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고, 법정대리는 전부를 하는 것이죠. 지읒 그렇게 암기를 해도 됩니다. 자, 감독은 일부만 넘겨줬으니까 당연히 감독을 할 수 있겠죠. 청장이 차장에게 회의 참석하라 해놓고 뭐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회의에서 말해라 이렇게 뭐 감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임도 일부만 줬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법정대리는 청장이 사망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망한 사람이 감독할 수도 없고 감독이 안 됩니다. 복대리 또는 제2임을 보면은 임의대리인 경우는 청장이 차장에게 다녀오라고 했는데 차장이 뭐 자기 몸이 좀 아프다고 국장 불러가지고 청장이 시키는 일인데 대신 갔다 와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청장이 알면은 화를 많이 내겠죠. 아니 차장 당신 보고 가라고 했는데 왜 국장을 보냈느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처음부터 국장을 보내지 왜 당신들을 가라고 했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장이 만약에 국장을 보내고 싶으면 다시 청장한테 가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갈 것 같으니까 이 국장을 대신 보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임의대리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받은 것을 또 대리하는 그런 복대리가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법정대리는 다르죠. 청장이 사망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감독할 사람도 없고 그 권한 전부를 행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대리인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위임인 경우에도 권한이 완전히 이전이 됐잖아요. 이제 그 위임을 받은 그러니까 수임관청이 권한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을 다시 또 쓴다든지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임의대리에서만 복대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제가 말로 하면은 이해가 잘 되는데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자, 임의대리니까 임복은 안 되고 법복은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임복은 불가, 법복은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판사가 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임복을 입고 재판을 하면 안 되겠죠. 임복은 안 되고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법복은 가능하다. 이렇게 복대리에 대해서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 이 문제는 피고가 누구이냐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소송을 할 때 피고는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되거든요. 시험에서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문제는 피고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대리의 경우를 보면은 내가 대리를 하니까 피대리인, 즉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는 것이죠. 법정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대리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자, 위임인 경우에는 권한이 완전히 이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에게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수임관청이 되는 것이죠. 이 수임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피위임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거니까 수임하고 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피고에서 피가 나왔는데 전부 다 피가 되죠. 그래서 피는 피를 부른다. 원수는 원수를 부르고 또 핫도 쓸 때 피를 먹으면 피가 또 잘 붙죠. 그럴 때도 피는 피를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 아주머니가 있죠. 똥상피입니다. 피는 피를 부른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피고를 묻는 질문이나 효과를 묻는 질문이 있으면은 다 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수임 간청에 대해서는 문제 지문에서 피위임 간청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임 간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임을 피위임으로 생각을 해서 수임 간청이 피고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 행위를 하는 명의는 누가 되느냐? 대리자가 되고 수임 간청이 되는 겁니다. 대리자의 명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본인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것을 현명주의라 했고 수임관청은 권한을 완전히 이전받았기 때문에 수임관청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죠. 자, 아래 내려가서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습니다. 협의의 법정대리는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대리자한테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장 유고 시에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죠. 지정대리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지정권자가 대리자를 그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와 부총리 모두 유고가 됐다. 그럴 때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결하고 위임 전결 있죠. 이것도 뭐 대리하고 위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둘 다 결제만 맡기는 거고 내부적으로만 일어난 일입니다. 결재권자가 휴가나 출장 등으로 일시부재하죠. 그랬을 때 하급자가 대신해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위임 전결, 내부임 뭐 서로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위에서는 일시부재일 때지만은 아예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상시적으로 하급자한테 결제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실무에서 보면은 위임 전결 규칙이라고 있어요.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뭐 계장이 전결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결하고 위임 전결이 앞에서 본 대리하고 위임하고 어떻게 다르냐? 대리 같은 경우는 현명주의라고 했죠. 청장, 대리, 차장, 누구 그렇게 찍어서 공문이 나가는데 위임 같은 경우도 수임 간청 이름으로 시도청장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이 나가겠죠. 이 대결이나 위임 전결은 내부적으로 과장이나 차장이 결제만 하고 실제 공문이 나갈 때는 청장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외부에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실제 청장이 사인을 했느냐 혹은 뭐 과장선에서만 사인을 했느냐 뭐 이것들은 내부적으로만 보이고 외부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냥 청장 도장 찍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부기관에 맡기는 것이죠. 위임은 주로 하급 관청에다가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위에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다시 위를 보면은 대리는 주로 보조기관에게 맡기고 위임은 주로 하급 관청에게 맡기게 됩니다. 위임도 보조기관에게 맡길 수는 있겠지만은 주로 하급 관청에게 맡기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승진시험에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3번하고 4번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정호표 정리할 때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보충한 것은 별도로 추가 사항으로 해서 정호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사항이 좀 몇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뭐 오타라든가 좀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은 좀 모아서 4월 초순쯤에 1차로 정호표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자, 위탁이라는 것은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맡기는 것이죠. 위임과 위탁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임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을 점검을 하고 인력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업무를 맡기는 측에서 인력과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임 수탁 사무에 필요한 교육과 처리 지침을 통보해야겠죠. 그리고 수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임 위탁기관은 사무를 지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할 때는 취소 정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위법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할 때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취소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위임은 수임 수탁기관의 권한이 완전히 이전이 되는 것이죠. 이전이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임한 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후 감독은 가능하지만은 사전 승인은 원칙적으로 못 받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경찰청장이 이제 경감 이하 임용권을 시도청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해놓고 난 다음에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하든지 경위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이제 경위 경사를 승진시키면은 경감 경위가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임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책임이 있죠. 위임 위탁기관은 감독 책임을 지고 권한이 위임되면은 완전히 이전되기 때문에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수임 및 수탁 사무는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적었습니다. 이 내용이 올해 승진시험에도 나왔고 순경 채용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